지역 밀착형 로컬 프로그램 전북 오는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 작가 신간을 소개합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우연치 않게 색깔을 그러네요. 이게 무슨 주황색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엔 책이 좋아 전북 오는방송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늘 이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도 여러분 유튜브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박순희 수필가의 수필집 네. 보랏빛 운무 속에라는 수필집을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랏빛으로 준비를 할까 그랬나 봐요. 네, 보랏빛 운무 속에 일단 시심이 좀 확 느껴지는 그런 제목인데요. 박순희 수필가님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박순희 수필가는 2004년에 한국문인에서 수필로 등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북문인협회, 전북여류문학회, 전북수필문학회 이러한 동인지들의 편집위원도 하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행촌수필 편집장도 하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러한 수필가입니다. 네. 수필집은 이번에 세 번째 수필집이에요. 네. 첫 수필집이 꽃으로 말한다. 두 번째는 대체로 맑음. 그리고 이번에 보랏빛 운무 속에라는 수필집을 냈고요. 네. 전북 수필문학상, 영원함 수필 완산벌 문학상, 행촌 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박순희 수필가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또 이분은 어떤 작가 세계를 갖고 계실까요? 네, 누구나 그렇지만 박순희 수필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글 쓰는 일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직도 설익은 글이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글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된다면 보람이 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글 한 줄이 네. 누구에겐가 희망이 되고 뭔가 삶의 지표가 되면은 참 그것만큼 또 보람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들이 본인이 쓴 글 한 줄을 누군가 기억하고 네. 그 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말해줄 때 정말 감동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한 줄의 글로써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작가에겐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박순희 수필가님 어떤 작품 세계를 갖고 계실까요? 네. 이 박순희 수필가의 그 삶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으로 운 좋은 자, 노력하는 자라는 수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필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수필의 일부분이에요.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만 홀로 폐잔병처럼 고향에 남게 되었다.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채 암울하기만 한 나날을 보냈다. 또래들 대부분은 대도시를 향해 뛰쳐나갔다. 기술을 배우거나 식모살이나 공순이 등 돈벌이를 위해 다들 떠나갔다. 나만 홀로 남아서 집안 살림을 돕는 게 고작이었다. 얼마나 막막한 시절이었던가. 그야말로 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었다. 딸이라서 받는 불이익이 너무도 쓰라렸다.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과 같은 명분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는 운명. 내 형편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발사심을 했다. 그 시절엔 라디오만이 유일한 내 친구였다. 언제나 마루에 놓인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집안일을 했다.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 나의 돌팔구를 찾을 만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비전 없는 삶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으니
그때의 환희를 어찌 잊으랴 싶다.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획득했다. 1년 후 보건소에 근무한 것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는 만학으로 국문학 전공을 한 것이다. 그로부터 문학 인생의 길에 접어든 셈이다. 인생의 여정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나름 줄령을 넘었고 경량을 헤쳤다. 누구나 100년도 못 사는 인생길이라지만 너무나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다양한 길들을 간다. 내가 문학의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운칠기삼의 법칙이 적용됐기에 가능한 행운이었지 싶다. 행운이라는 건 그렇게 시간과 장소와 상황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수필의 일부분입니다. 박순희 수필가가 어떻게 삶을 이어왔는가 그리고 네. 문학을 하게 되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박순희 수필가는 마무리해서 그러죠.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울렁이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수필 첫 부분에 식모살이, 공순이 이런 네네. 단어들이 너무나 오래전에 쓰던 용어들인데 이분이 어떤 그 세대를 살아오셨고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오셨을지가 그런 단어들에서 쫙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김남곤 시인께서는 이 박순희 수필가의 그 수필집을 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 햇빛을 보는 보랏빛 운무 속에서 우리는 그가 연단을 거듭하며 걸어온 삶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맞는 말씀이세요. 네, 정확하게. 네네,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수필가님의 보랏빛 운무 속에 제목은 보랏빛 운무라는 게 상당히 몽환적이고 네. 뭔가 좀 아름답고 환상적일 것 같은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녹록치 않은 면모들이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글 한 편을 좀 더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박순희 수필가의 뒷짐을 지다라는 수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뒷짐을 지다. 박순희.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곧잘 뒷짐을 진다. 나의 뒷짐 자세를 의식하는 순간 얼른 뒤로 간 손을 풀고 걷기 자세를 바로 잡는다. 뒷짐지고 걷는 자세가 편하다는 걸 몸이 먼저 느낀다면 어느덧 늙었다는 증거다. 뒷짐진 것 때문에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된다. 성별 불문하고 뒷짐을 지고 걷는다. 구부정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가는 모습들이 자꾸 눈에 띈다. 노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사실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나는 얼른 뒷짐을 풀어버린다. 뒷짐을 지는 것은 어떤 일을 방관한다는 의미다. 일선에서 물러앉는다는 일이기도 하다. 일을 할 때는 앞쪽의 손으로 열심히 만지고 부지런을 떨게 되어 있다. 현역의 자리에 있을 땐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손이 할 일이 많았다. 언제 손이 뒤로 갈 틈이 있었는가. 그런데도 아직 건강하고 할 일이 많아 동분서주하는 내가 나도 모르게 뒷짐을 지고 걷고 있다. 일손을 다 놓으라는 단서일까? 뒷짐을 지고 손을 메고 가는 저 사람들 모두는 일손을 다 놓았다는 것이리라. 뒷짐을 진다는 것은 어쩌면
은퇴의 다른 표현이다. 근데 이제 박순희 수필가 이게 앞부분이에요. 네. 뒷짐을 지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앞 내거리에서라도 어깨를 펴고 활보하는 젊은이들의 보무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역시 기대하던 결말이어서 참 마음이 놓입니다. 네. 앞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됐고요. 네. 네. 이 박순희 수필집 보랏빛 운무 속에 삶의 성찰이 돋보이는 그런 편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요. 박순희 수필가의 이러한 수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한 편의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되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독자들에게, 읽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공감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심금을 울리는 좋은 글 그리고 또 자세한 설명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